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9일 금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재입니다. 최근 디지털 문화가 발전하면서 진짜 같은 음성이나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를 엔터테인먼트, 정치 선전, 사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악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슈똥라에선 딥페이크의 의미, 기술 악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올바른 사용 방법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인의 얼굴이나 모습, 목소리 등 데이터를 학습해 모방하는 딥페이크 제조 영상들이 화제잖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실제처럼 느껴져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아나운서님과 같은 감정을 느꼈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즘에는 사람의 목소리까지 따라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실제로 아이돌 커버곡인 줄 알고 들었다가 AI가 커버한 곡이라고 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딥페이크는 딥러닝의 기술의 기반으로 만들어져 얼굴 근육을 파악하고 인공지능이 학습해 다른 사람이지만 현실 같은 목소리와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먼 미래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기술은 이제 완벽한 수준으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디테일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얼굴 근육을 파악하고 인공지능이 학습한다. 정말 기술의 발전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기자님, 어떻게 이렇게 근육을 파악하고 학습할 수 있는 건지 그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딥페이크는 주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사용합니다. 생성자 네트워크는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생성하고 판별자 네트워크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학습을 반복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딥페이크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군요. 가짜 영상과 음성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구분하는 학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영상이 생성될 수 있었던 거군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 피해가 잇따르면서 직접 사칭 피해를 겪은 유명인들이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은 윤리적 문제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맞아요. 지난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 일명 유사모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유사모는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개그우먼 송은이, 존리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등이 주축이 돼 결성한 단체인데요. 유사모의 성명서에는 유재석, 김남길, 백지영 등 132명의 유명인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유명인들의 이름이 올라간 성명서 같은데요. 어떠한 사기 수법을 이용해 이들을 사칭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사기를 치기 위해 딥페이크를 사람들의 안심장치로 이용하는 건데요. 먼저 유명인의 이름을 앞세워 온라인 메신저에 개설된 정보방, 리딩방 등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이 등장하는 가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광고까지 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실제로 이렇게 직접 광고하는 모습을 본다면 설득력이 높아지고 안심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칭 가해범들을 찾아 고소하고 처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딥페이크 피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을 사칭한 사기 범죄를 발견해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기 범죄의 홍보가 대부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플랫폼에 문제를 제기해도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가 잘 취해지지 않고 우후죽순 생겨난 사칭 게시물이 상당 기간 방치되기도 합니다. 만약 사칭범을 고소해도 신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피해 사례가 있어도 쉽게 처벌하기 어렵다니 피해자가 늘어나는 만큼 빨리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딥페이크 사칭 범죄의 처벌 수위와 해결 방법에 관해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변호사님을 뵙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 AI 기술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파일 등을 의미하고 딥페이크 범죄는 이러한 가짜 미디어 파일을 이용한 범죄를 말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중 최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인데요. 가령 연예인의 얼굴 또는 신체 부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이를 반포시키거나 또는 일반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해서 이를 공유하는 등이 대표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유형입니다. 만약 딥페이크 방식을 이용해서 반포할 목적으로 연예인이나 타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형태로 편집이나 합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항 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딥페이크 미디어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게 된다면 최대 7년까지도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이나 음성을 합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순간의 호기심으로 연예인이나 다른 사람의 얼굴 또는 음성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합성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자님, 총선이 이제 정말 2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운동에도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까지 사용되는 딥페이크 기술인데요. 선관위가 지난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한 사례는 6만 815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경고가 1건, 준수 촉구가 1건, 삭제 요청이 207건이었어요. 그렇군요. 가짜 영상이 정치적 문제까지 대두된다면 피해가 정말 클 것 같은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의 딥페이크는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등이 금지되고 선거일 전 90일 도래전에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딥페이크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죠. 실제로 유튜브, SNS 등으로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는 현실에서 선거 현장에 유포되는 가짜 정보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사후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를 가짜라고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일정 기간 가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딥페이크로 인한 선거 혼란을 막는 필요 최소한의 방편인 것이죠. 유권자의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선거 범죄는 꼭 없어지고 엄격히 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분께 의견 들어봤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명 연예인이 어떤 춤을 추는 영상을 봤는데요. 해당 영상이 실제 그 연예인이 아니라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합쳐서 진짜인 것처럼 만든 영상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앞으로 그 위험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 정교함이 더욱 높아질 것인데 빨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앞서 기자님께서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여럿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러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죠. 특히 이제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딥페이크의 경우 일반인도 만들 수 있고 비교적 쉽게 영상 제작이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실제 최근에는 충북 중학생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죠. 중학생들이요? 문제가 정말 심각하네요. 기자님, 그렇다면 정부나 기업은 이러한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특히 선거 딥페이크에 대한 조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율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딥페이크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에 경고 문구 노출을 검토했으며 하이퍼클로바 X에 얼굴 합성 요청 시 거부 답변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섰어요. 그리고 카카오는 이미지 생성 AI 칼로 결과물에 비가시성 워터마크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기업들이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것 말고도 정부에서 더욱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업계에서도 이를 지적했는데요. 개별 기업마다 서비스 종류와 기술 수준이 다르고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자율 규제를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국내 기업만 위축될 수 있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준을 정해주고 기업들이 잘 지키는지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선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피해도 급증하고 있지만 선거철에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정부 차원의 규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규제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정부의 딥페이크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분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정부가 현재 딥페이크를 규제하기 위해 내세운 방안이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내세운 방안은 그저 기업들이 방안을 내세우도록 제안을 하는 것이지 정부가 실질적 대안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는 단순히 정치질이나 여론 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선거철에만 이렇게 정치적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일시적 방편인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기자님, 저희가 딥페이크 기술로 생긴 문제점과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 순기능도 분명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순기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흔히 딥페이크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많이 보도돼 왔지만 딥페이크의 긍정적인 부분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도 여럿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해외 온라인 족보 사이트 마이헤리티지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딥노스텔지어 서비스를 공개했는데요. 네티즌들이 이를 활용해 순국 선열들의 사진을 영상으로 전환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 사진 봤어요. 형무소에 갇힌 유관순 열사가 정면을 응시하다 고개를 돌리는 장면, 도시락 폭탄 의거를 앞둔 윤봉길 의사가 기백이 느껴지는 옅은 미소를 짓는 사진이었죠.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 열사들이 AI 기술로 마치 부활한 것 같아 뭉클한 기분이었어요. 네, 저도 그랬는데요. 그리고 KT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청각장애인분의 음성을 구현했던 영상도 화제가 됐었죠. 이외에도 돌아가셨지만 보고 싶은 분들의 얼굴 사진을 복원한다거나 범죄자 몽타주를 주민등록 사진에 기반해 추론하는 것도 기술이 좋게 사용된 예라고 볼 수 있죠. 딥페이크가 이렇게 순기능도 많았군요.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진 딥페이크, 악용하는 사례보다 좋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저희도 이러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 딥페이크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먼저 딥페이크된 동영상에서 인물의 얼굴은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표정이나 미소가 자연스럽게 변하지만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동영상은 이러한 표현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죠. 특히 얼굴의 테두리나 갑자기 얼굴을 움직일 때 부자연스러움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엔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성 사기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특히 보이스피싱도 이러한 딥페이크를 이용해 진짜라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딥페이크된 음성은 종종 기존의 음성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성 톤이나 발음의 부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에 대해 의심해보는 것인데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받은 정보인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보에 대해 추가적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네, 딥페이크는 혁신적이면서도 또 정말 위험한 기술 같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딥페이크를 식별하고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님과 함께 디지털 문화의 발전에 더해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도록 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늘은 저와 기자님의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희가 전국원 때부터 했던 방송이라 벌써 함께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마음도 들고 한편으론 또 기자님과 잘 마무리할 수 있어 뿌듯한 것 같습니다.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네, 맞아요. 저도 아나운서님과 작년 수습국원 때부터 이 방송을 준비하고 함께 취재하면서 이 슈똥라라는 방송에 굉장히 많은 애정이 있었는데요. 직접 취재도 하고 전문가도 섭외하고 시민분들과 대화도 해보면서 한층 성장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방송을 만들어준 기술부 친구, 그리고 자문을 구할 때마다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셨던 전문가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슈똥라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진 않지만 앞으로 슈똥라는 저희 후배분들께서 열심히 더 나은 방송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청취해주신 분들께 제가 다음 방송에서 봬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인사를 해야 하는 날이네요. 그동안 저희의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2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조윤재, 기술의 제53기 기술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공 2학년 최지미, 진행의 제52기 아나운서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김주희, 제52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조윤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29일 금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